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요, 일제시대 때 외국어로서의 영어라는 그 교육의 틀에서 배웠습니다. 외국어이거든요.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문법 위주로, 읽기 위주로 배운 이유가 우리는 영어를 조기에 너무 시키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더라. 아이들이 불행하더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정부가 영어 교육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은 어떤지 한번 쭉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 특히 정규 교육과정 영어 도입의 일정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96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은요, 일제시대 때 외국어로서의 영어라는 English as Second Language라고 딱 나와 있는 그 교육의 틀에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가 공영어가 아닙니다. 필리핀처럼. 그래서 외국어이거든요.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문법 위주로, 읽기 위주로 배운 이유가 우리는 영어를 처음부터 외국어로서의 학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하려니 이게 의사소통 용어로 바꿔야겠다. 야, 그렇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우리 영어 학습을 도입하자라고 시기를 확 당겨버렸습니다. 하지만 학습 방법은 의사소통 영어라기보다는 여전히 중학교 때 배운 게 그냥 그대로 문법하고 읽기 위주로 먼저 좀 들어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3학년 때부터 도입이 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얼마나 이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면 누가 가르칠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이 무조건 교육학 공부라도 가르칠 수 있느냐부터 굉장히 혼선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뒤로도 계속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3학년 때 도입했다가 또 이제 4학년, 6학년 단계적 도입을 했다가 또 영어 교육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1, 2학년도 영어 수업도 해봤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영어 도입을 학년도 당겨보기도 하고 또 교육시간 확대해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 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때부터 의사소통용 영어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만 하자. 그리고 그때는 대학 교육도 영어로만 하는 수업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영어로만 하는 수업 영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 사교육들이 97년도 때 IMF 때 부모님들이 많이 또 했다가 또 한 번 이 외국어를 의사소통의 의도로 많이 강조하면서 이때부터 또 영어 또 사교육도 많이 불고 영어 공부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심지어 대학 시험도 이제는 문법용 읽기용보다는 듣고 바로 하자 해서 듣기가 막 도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영어 교육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아니 이제 보니까 영어를 조기에 너무 시키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더라. 아이들이 불행하더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또 그런 거로 인하여 2016년부터는 조금씩 오히려 너무 영어 광풍이 불지 않도록 돕는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정책도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식으로 이 외국어 공부해서 그냥 하듯이 문법과 읽기 위주로 하는 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점점 변화한 대로 의사소통의 이런 그 쪽으로 많이 갈 것이냐 또 지금 3학년부터 하다가 이제 1, 2학년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따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아이가 두뇌 구조가 굳은 다음에 가르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두 아이를 기르면서 영어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제 목표는 어차피 어릴 때 많이 했자 금방 저는 잊어버렸다는 제 기억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잘 기억하고 학습할 수 있을 때부터 사춘기 전에만 영어가 들어가면 되니까 가르치는데 저는 의사소통의 의도 쪽으로 좀 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쓰고 읽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쪽으로 저는 사실 우리 두 아이는 영어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도 처음에 학원도 보냈다가 또 집에서 하는 학습지 교육도 했다가 뭐 그랬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는 많이 들려줘야 되니까 그 영어 교재가 좋은 게 많아요. 다달이 와서 선생님들이 조금씩 체크도 해주시는 그걸 했다가 또 초등학교 넘어가서는 읽기 쓰기 같은 것도 가르치다가 또 필요하면은 해외에 가서 이렇게 기 연습도 해보는 기를 또 이해하는 것도 해본다가 여러 가지 저도 나름대로 좀 많이 혼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2014년도에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한동안에 1997년도부터 이제 영어를 3학년, 초등 3학년부터 가르치다가 점점 조기에 시키면서 의사소통 영어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정부의 정책의 메시지가 많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머, 영어를 빨리 많이 가르쳐야 되나 보다 로 많이 가셔가지고, 사실 조기 영어 교육 혹은 조기 교육의 폐해들이 상당히 교육 현장에서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거부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이제 심지어 영어 수업 선행학습 금지법도 한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에 영어 학습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를 교육부가 발표했다가 굉장히 부모님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교육 가서 해야 되냐고. 근데 정부가 원했던 건 사교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굳이 영어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라는 정부의 의도였는데, 부모님들은 계속 이 경쟁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영어도 막 경쟁적으로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은 조기에 영어를 좀 시키는 걸 좋아했다가 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조금 천천히 시키자는 그런 정책의 변화가 있는데, 반해서 시장은 어떠냐. 지금 2014년도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치원생 중에 3명 중에 1명이 만 3세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만 5세 이하의 유치원생의 35%가 벌써 만 3세부터 영어 공부를 아주 유아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우리 아이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어 조기 교육 시장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는 주로 조기에 가르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우스운 얘기가 아이들의 뇌는 스폰지와 같아서 집어넣으면 다 배우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이들의 뇌는 연령에 따라서 다른 부위가 자라기 때문에 조기 영어 교육은 생각보다 부모님들과 뜻과는 달리 아이들의 뇌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적기에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 아이들의 맞는 교육, 연령에 맞는 교육을 그 방법으로 시키자. 그리고 영어 교육도 과거처럼 이런 문법과 읽기 위주의 제2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 가장 최근에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적기 영어 교육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또 어떤 심리 발달이 있는지, 그래야지만 실수를 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학습 동기와 창의성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기전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만 나오면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배워요.